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 축구 국가대항전 유로 2016에서 이 돌풍의 팀 아이슬란드가 프랑스한테 졌군요. 네, 아이슬란드가 프랑스에서 열린 유로 2016 8강에서 프랑스에 2대5로 졌는데요. 아이슬란드가 우승 후보 프랑스를 맞아서 전반에만 4골을 내줬고요. 그래도 후반에 2골을 만회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아이슬란드 3만여 명의 팬들이 패배에도 두 팔을 머리 위에 크게 벌린 뒤에 박수를 치면서 붐붐 후라고 기합 소리를 내는 응원을 변함없이 보여줬고요. 아이슬란드 선수들도 경기 후에 팬들과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동화 같은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북유럽의 작은 섬나라 아이슬란드의 이 동화 같은 이야기 두고두고 회자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가 33만 명으로 서울 도봉구 35만 명보다 적은 소국이고요. 국토의 80%가 빙하 등으로 이루어져서 축구 잔디가 많지 않고 프로축구 선수가 100여 명에 불과하고 감독은 치과의사, 골키퍼는 영화 감독을 병행하고 있는 괴짜팀인데요. 아이슬란드가 얼음처럼 꽁꽁 얼리는 수비로 조별리그를 1승 2무로 통과했고요. 16강에서는 축구종과 잉글랜드까지 꺾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아이슬란드 전체 인구의 10%인 3만 명이 프랑스 원정 응원으로 왔고요. 요하넨손 대통령 당선인까지 관중석을 찾았습니다. 경기 후에 라이베르크 감독은 행복한 여행이었다고 소감을 밝혔고요. 주장 군다르스온 선수는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골키퍼가 영화 감독이니까 이 소재로 영화 하나 만들겠군요. 실제로 또 이런 소재로 영화를 만들면 굉장히 그렇죠. 잘 될 것 같은데 또 뮤직비디오 이런 걸 주로 위주로 찍었다고 하는데 또 실제로 실화로 바탕으로 만들면 또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 해 동안 4강 신화 이 다큐멘터리로 봤잖아요. 네. 자, 유로 2016 4강 대진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이슬란드를 꺾고 올라온 프랑스가 8일에 독일과 4강전을 치르게 됐고요. 프랑스는 16년 만에 대회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기적의 팀 웨일스는 4강에서 포르투갈과 맞붙게 됐는데요.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포르투갈의 호날두와 웨일스의 베일 선수가 7일 새벽에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네, 자, 이 코파 아메리카 때 메시 선수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은퇴 선언했잖아요. 네. 자, 이걸 번복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아르헨티나 신문 라 나시온이 메시 선수가 대표팀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입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메시 선수가 지난달에 칠레와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생애 4번째 준우승에 그친 뒤에 전격적으로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국민들 그리고 축구 영웅 마라도나까지 나서서 대표팀 은퇴를 만류했고요. 그래서 이 매체가 메시 선수가 11월부터 대표팀에 합류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메시 선수가 다시 하늘색 유니폼을 입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NS에는 어느 교사가 메시 선수의 은퇴를 만류하는 감동적인 편지가 또 회자되고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 프로야구 NC의 나성범 선수가 올스타전 인기 순위 1위에 올랐다면서요? 네, 한국야구위원회가 16일에 고척돔에서 열리는 올스타전 24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NC 외야수 나성범 선수가 팬투표 171만 563표, 선수단 투표 349표를 받아서 팬투표 70%, 선수단 투표 30% 합산 결과 10개 구단 120명 후보 중에 가장 높은 61.89점으로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고요. 나성범 선수가 올 시즌 타율 3할 4푼 9리, 홈런 15개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노장 이승엽 선수는 생애 10번째로 올스타전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참 대단한 기록들입니다. 자, 이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투수 류현진 선수요. 복귀가 임박했어요?
네, LA 다저스 프리드먼 사장이 류현진이 빠르면 8일 샌디에고와의 메이저리그 경기에 복귀하고 늦어도 올스타전이 끝난 직후인 16일에 그 후반기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지난해 5월에 왼쪽 어깨 수술을 받았던 류현진 선수가 지난 2일에 싱글 A팀 경기에서 6이닝 동안 84개의 공을 던지면서 5피안타 2실점을 기록했고요. 그 수술 후에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시속 146km짜리 빠른 공도 던졌습니다. 그 현재 다저스가 1선발 커쇼 등 선발 투수들이 줄부상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의 복귀가 팀으로서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절실한 상황에 이제 멋지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보죠.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국회가 멀게 느껴지십니까? 국회 사용 설명서가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요, 국회를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국회 사용 설명서. 오늘은 안전한 국회, 제보를 위한 빨간 우체통.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재관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국회에 문의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하던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멀리 경북 영주에서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네. 농어촌 마을 이동 버스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 낭비만 하고 있어서 군청이나 건보공단에 많이 얘기하셨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나서 국회가 이걸 시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셔서 네. 저에게 전화를 해 주셨거든요. 아하. 그래서 제가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이 제보 내용을 전달해서 지금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스타 보좌관이 되신 것 같아요. 아유, 많은 분들께서 이제 국회를 어떻게 활용하실지 조금씩 더 알아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또 어떤 사례가 있어요? 서울의 어느 재개발 지역에서 원주민께서 전화 주셨는데 구청에 어떤 결정이 있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재개발 관련된 법하고는 전혀 상반된 결정이 있었는가 봅니다. 네. 그래서 구청에 계속 강의를 했는데 당연히 돌아오는 답변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고요. 네. 이럴 경우에 국회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분에게는 구청에 아무리 얘기해 본들 해결 실마리를 찾기 어려우니까 아하. 구청의 결정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토교통부에 유권 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분이 젊은 분이셔서 네. 직접 해보시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놀랐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가 좀 뿌듯한데요. 네.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겠죠. 자, 이 국회를 좀 더 가깝게 느끼고 활용해야겠다 생각하신 분들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네. 그런데 이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 형편이 괜찮은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도 국회를 잘 활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이 곧 그 형편이 좀 괜찮은 분들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기업의 경우에는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관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중소기업은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이것을 담당할 직원을 배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겠죠. 그런데 국회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할 일이 더 많거든요. 아하. 그래서 국회의원이 잘 알아서 잘해줄 거라는 기대를 막연하게 하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해 주신 분들이 더 많아야 국회가 더 기대만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아져야 한다. 지금 보니까 대기업은 아예 대관 담당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상주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더욱더 일반 국민들께서 국회를 잘 활용해 주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를 더 괴롭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현실을 바로잡고 싶어도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국회에 제보하고 싶다. 나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게 조직에 있는 분의 경우겠지만 내부 고발자로 찍혀서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분들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제보를 해주셨다가 그게 점점 사실로 확인이 되는 경우 본인의 신변 노출 문제 때문에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 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입니다마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이공계를 우대한다는 정부가 정작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이공계 박사들을 불법 파견을 받아서 고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제가 고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문제를 처음 제보해 주셨던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분들이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더욱더 사회적으로 문제를 알리려고 했는데 인터뷰 직전에 잠수를 타셔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락을 끊고. 예. 그래서 결국은 못했고 결국은 방송이 불가능했습니다만은 끝끝내 저희들이 찾아서 이 문제를 시정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공계 석박사들을 불법 파견으로 고용하고 있는 실태인데 네. 이 당사자 내부 고발자는 제보만 하고 이 언론 인터뷰 전에 사라졌지만 끝까지 어쨌든 문제는 밝혀낸 거죠? 네, 밝혀냈었습니다. 네. 시정을 한 거고요. 네. 자, 이 내부 고발자가 말이죠. 여러 가지 좀 이 안팎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조직 내부에서는 이게 배신자다 이런 낙인과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니까 결국은 보복을 당하고 그러면 일이 잘리고 생계가 어려워지고 네. 이게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네. 영화에서 보면 내부 고발자의 이 나중에 사후를 책임져 주잖아요. 국회는 그런 거 없습니까? 증인 보호 프로그램? 법으로는 돼 있습니다만 현실은 기대만큼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보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으로도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제보를 받는 데 있어서 너무 조심스럽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미리 제보 이후에 변화될 수 있는 본인의 생활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제가 쓰는 방법은 빨간 우체통을 꼭 좀 이용해 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빨간 우체통이면 우리가 아는 그 우체국의 빨간 우체통이요? 거리에 있는 거? 길거리에 있는 빨간 우체통입니다. 네. 이 빨간 우체통은 신변 노출의 위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신인란을 공란으로 하셔도 수신인란만 정확히 적으시면 우편물이 도착하고요. 네. 등기 우편과 달라서 발신자를 전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제보를 받아본 사례가 있었는데요. 국회는 그런 제보를 가지고 자료 요구권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간 우체통을 통해서 발신이 없는 제보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보자가 자신의 이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수신자만 국회 아무개 의원실 해놓고 이 발신자를 비워놓고 그 내용은 그냥 이제 수기로 써서 제보했단 말이에요. 손편지로. 네. 그래도 자료 요구권을 가지고 이제 확인해 본다는 말씀이죠. 네,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확실히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제보의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분과 다시 연락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보를 주실 때 구체적으로 주셔야 되는 거는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금 뭐 윤보좌관님 얘기로 제가 오랜만에 빨간 우체통 얘기를 듣네요. 아직도 있긴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거의 이메일을 활용하시다 보니까 일반 우편, 종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고지서 받을 때만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내부 고발을 하면서도 본인의 신변 노출을 위험을 없애는 방법, 빨간 우체통이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는 가장 큰 정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빨간 우체통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국회에 제보를 했어요. 근데 만약 조직에서 부당하게 징계를 당했어요. 이게 보복 징계겠죠? 이런 불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련 법에 보호를 많이 해주고 있고 특히나 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불이익을 받은 것을 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소송이 이기더라도 복직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내부 안에서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복직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근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욱더 제보를 해 주실 때 본인이 다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안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것은 제보를 해 주시는 의원실 측과 많은 협의를 하시면 많이 요새는 저희들 더 말씀드리지 드릴 수가 없는 내용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상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우리 방송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 국회의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특히 이제 제보 문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저희 뉴스 정면 승부가 아마 국내 최초로 한번 해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방송 프로그램마다 법률 상담도 많이 해주고 회계, 재무, 건강 상담 이런 코너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어느 방송도 아직까지는 국회의원실을 이용하는 방법, 국회 사용 설명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혹시 국회의원실에 제보하실 일이 있으면요. 이 문자 서비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만 이쪽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이 윤 보좌관에게 한번 연결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 02-771-0945번 대신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저희 샵 0945 문자 서비스를 많이 애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 보좌관님 앞으로도 네. 계속 민원이 많이 쇄도할 텐데 이 버텨내실 체력과 에너지 괜찮으세요? 첫 주문을 받은 주방장의 심정으로 열심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나름 센스 있는 답변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첫 주문을 받은 주방장이 지금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회 사용 설명서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재관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비 내리는 월요일 저녁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해, 이지윤,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